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 사는 71세 김정옥입니다. 가수 송대관 씨가 갑자기 심장마비로 세상을 떴다는데 너무 충격이 큽니다. 저는 오랫동안 송대관 씨의 열렬한 팬이었거든요. 이게 언제였더라? 처음 송대관 씨 노래를 들은 게 기억나요. 그때가 1975년이었어요. 라디오에서 처음 해 뜰 날이 흘러나왔을 때 저는 전율이 잃었거든요. 이 사람 뭔가 다르다. 단순한 트로트가 아니었어요. 절망 끝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는 사람의 목소리였어요. 마치 제 인생을 대신 불러주는 것 같았어요. 그때 저는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남편 월급만으로 살림을 꾸려가야 했고 아이들 키우는 것도 벅찼어요. 매일 아침 눈을 뜨면 똑같은 하루의 반복. 그런데 송대관 씨 노래를 듣고 있으면 그래도 내일은 좀 더 나아질 것 같았어요. 해 뜰 날처럼. 언젠가는 내게도 해가 뜨겠지. 쨍하고 해 뜰 날 돌아온단다. 꿈을 안고 왔단다. 내가 왔단다. 슬픔도 괴로움도 모두 비켜라. 안 되는 일 없단다. 노력하면은 쨍하고 해 뜰 날 돌아온단다. 그렇게 한 세월을 보냈어요. 아이들은 자랐고 남편은 먼저 세상을 떠났고 저는 혼자 남았지만 그래도 송대관 씨 노래가 있어 외롭지 않았어요. 그분은 제 인생의 한 부분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다시는 새 노래를 들을 수 없겠네요. 그래도 우리 기억 속에서는 사라지지 않겠죠? 그의 노래, 그의 삶, 그의 이야기는 이제부터 나는 송대관 씨 이야기를 하려 해요. 한 가수로서, 한 인간으로서, 그리고 우리 인생을 함께 걸어온 사람으로서 그가 남긴 노래, 그의 희망, 그의 모든 순간을. 그럼 시작할까요? 서울에서 멀리 떨어진 충청남도의 작은 마을에서 한 소년이 태어났습니다. 1946년 그가 세상에 첫 발을 내디딘 날이었습니다. 본명은 송대환. 아버지는 엄격한 분이셨고 어머니는 한없이 따뜻한 분이셨습니다. 가정 형편은 넉넉하지 않았지만 가족들의 웃음소리만큼은 언제나 넘쳐났습니다. 그 속에서 송대관 씨는 노래 부르는 것을 유난히 좋아하는 아이였습니다. 어릴 때부터 음악을 사랑했습니다.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노래를 듣는 것이 하루 중 가장 큰 즐거움이었습니다. 학교에 가면 친구들 앞에서 노래를 불렀고 동네 잔치가 열릴 때마다 마이크를 잡고 무대에 섰습니다. 그 모습을 본 동네 어른들은 하나같이 말했습니다. 대관이는 커서 가수가 되겠구먼. 그 말을 들을 때마다 그는 활짝 웃으며 되물었습니다. 정말 제가 가수가 될 수 있을까요? 하지만 막연한 꿈이었습니다. 당시 가수라는 직업은 흔하지 않았고 집안에서는 더욱더 반대하는 분위기였습니다. 아버지는 공부를 하길 바라셨고 그에게 안정적인 직업을 가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용기를 내어 가족들에게 자신의 꿈을 이야기했습니다. 아버지, 저는 가수가 되고 싶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단호하게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가수는 무슨 가수냐? 노래는 밥을 먹여주지 않는다. 1960년대 초반 음악을 직업으로 삼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노래는 어디까지나 취미로만 남아야 한다는 것이 부모님의 생각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쉽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든 기회를 잡고 싶었습니다. 결국 가족들을 뒤로하고 무작정 서울로 올라왔습니다. 그의 손에는 돈도 연줄도 없었지만 가수가 되겠다는 꿈만은 확고했습니다. 서울 생활은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친척 집을 전전하며 하루하루를 버텼고 낮에는 공장에서 일하며 생활비를 벌었습니다. 밤이 되면 작은 무대에서 노래를 부르며 기회를 찾았습니다. 노래를 부를 때만큼은 배고픔도 피곤함도 모두 잊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결심했습니다. 나는 꼭 가수가 되고 말겠습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그렇게 그의 진짜 이야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여기가 내가 꿈을 이룰 곳이구나.
그러나 가수의 길은 그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험난했습니다. 아는 사람 하나 없는 도시에서 그는 의지할 곳이 없었습니다. 가끔 먼 친척 집에서 잠을 청하기도 했지만 오래 머무를 수는 없었습니다. 결국 작은 하숙방을 얻어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 방은 겨우 몸 하나 뉘을 수 있을 정도로 좁았고 창문이 작아 낮에도 어두컴컴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여기서라도 꿈을 향해 한 걸음씩 나아가고 싶었습니다. 노래를 부를 수 있는 곳을 찾아서 그는 낮에는 공장에서 일하며 생활비를 벌었습니다. 손에 기름때가 묻고 온종일 기계를 돌리다 보면 팔과 다리가 천근만근 무거워졌습니다. 하지만 저녁이 되면 그는 피곤한 몸을 이끌고 노래할 수 있는 곳을 찾아 나섰습니다. 서울에는 크고 작은 음악 다방이 많았습니다. 유명 가수들이 활동하는 무대는커녕 작은 카페에서라도 노래를 부를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틈만 나면 음악 다방을 돌아다녔고 피아노 반주가 있는 곳이면 꼭 주인을 찾아가 말했습니다. 저 노래 부를 수 있습니다. 기회를 한 번만 주시면 안 될까요? 하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대부분 차가웠습니다. 우리는 이미 가수가 있습니다. 경력도 없는 젊은 친구한테 기회를 줄 순 없어요. 손님들 앞에서 노래를 부르려면 제대로 된 연습이라도 하고 와야지. 냉정한 현실이었습니다. 노래를 부를 수 있는 무대는커녕 연습할 장소조차 찾기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어떻게든 기회를 만들겠다. 그는 유명 가수들이 출연하는 극장에 가서 몰래 공연을 구경했습니다. 객석 한쪽 구석에 앉아 무대를 바라보며 가수들의 목소리와 표정을 유심히 관찰했습니다. 무대에서 저렇게 감정을 실어 부르면 관객들이 좋아하는구나. 저 손짓, 저 눈빛, 저런 게 중요한 거였어. 그는 배우는 자세로 가수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느 날 그는 용기를 내어 극장 관계자에게 다가갔습니다. 저기 혹시 무대에서 노래할 기회를 받을 수 있을까요? 관계자는 그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한심하다는 듯 웃었습니다. 너 같은 애들은 매일같이 찾아와. 제대로 된 경력도 없고 누구 하나 밀어주는 사람도 없는데 어떻게 무대에 서려고? 그 말에 그는 더 단단히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래, 아무도 나를 모른다면 나를 알릴 방법을 찾으면 되는 거야. 그러던 어느 날 그는 우연히 한 작은 클럽에서 노래할 기회를 얻었습니다. 사람들이 술을 마시고 담배 연기가 자욱한 공간이었지만 그래도 그는 행복했습니다. 비록 작은 무대였지만 드디어 관객들 앞에서 노래를 부를 수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은 새로운 가수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송대관 씨입니다. 소개 멘트가 끝나자 그는 떨리는 손으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지만 입을 떼는 순간 모든 긴장이 사라졌습니다. 노래는 자연스럽게 흘러나왔고 그의 목소리는 공간을 가득 채웠습니다. 관객들은 처음에는 무관심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노래를 부를수록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몇몇 사람들이 그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였고 한 명, 두 명 박수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노래가 끝났을 때 누군가가 외쳤습니다. 이 친구 노래 잘하네. 그 순간 그는 확신했습니다. 나는 할 수 있다. 반드시 성공할 수 있다. 그날 이후 그는 작은 무대에서 하나둘 노래를 부를 기회를 늘려갔습니다. 때로는 박수도 받았고 때로는 야유도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꿋꿋이 무대에 섰고 하루하루 실력을 키워나갔습니다. 조금씩이라도 앞으로 나아가고 있다. 언젠가는 나도 큰 무대에 설 수 있겠지. 그렇게 무명의 가수 송대관은 서서히 음악계의 문을 두드리고 있었습니다. 송대관 씨는 작은 무대에서 노래를 부르며 실력을 쌓아갔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날이 갈수록 깊어졌고 무대 위에서의 자신감도 점점 커졌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그는 무명 가수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에게 한 줄기 희망이 찾아왔습니다.
어느 작은 음악 다방에서 노래를 부르던 중 한 중년 남성이 조용히 그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노래가 끝난 후 그 남성은 다가와 명함을 내밀었습니다. 자네 내 눈에 띄었어. 가수가 되고 싶다면 내게 찾아오게. 그 남자는 당대 유명한 작곡가였습니다. 송대관 씨는 믿을 수 없다는 듯 명함을 손에 꼭 쥐었습니다. 이제 드디어 가수로서의 첫 발을 내디딜 기회가 온 것입니다. 며칠 후 그는 녹음실로 향했습니다. 데뷔곡을 준비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의 첫 노래는 인생은 생방송이라는 곡이었습니다. 그는 혼신의 힘을 다해 녹음에 임했습니다. 그러나 생각보다 쉽지 않았습니다. 아니, 감정이 부족해. 다시 불러봐. 목소리는 좋은데 무언가 부족해. 더 절실하게 불러야 해. 작곡가는 그를 혹독하게 지도했습니다. 여러 번 반복해서 부르다 보니 목이 쉬고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하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걸어온 길이 너무 멀었기에 여기서 멈출 수 없었습니다. 결국 그는 최선을 다해 노래를 완성했습니다. 드디어 그의 데뷔 음반이 세상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첫 음반 그리고 냉혹한 현실. 그는 음반이 출시되자마자 전국의 라디오 방송국을 찾아다녔습니다. 자신의 노래를 틀어달라고 부탁하기 위해서였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송대관? 그게 누구야? 이미 유명한 가수들 노래 틀기도 바빠. 신인 가수 노래는 힘들어. 방송국 문턱을 넘는 것조차 쉽지 않았습니다. 그는 밤낮 없이 자신의 음반을 들고 다니며 사람들에게 자신을 알리려 했습니다. 하지만 대중들의 반응은 미미했습니다. 라디오에서 한두 번 흘러나오긴 했지만 곧 묻혀버리고 말았습니다. 아직은 부족한가? 그는 절망했지만 주저앉을 수 없었습니다. 더욱 열심히 노래를 부르며 기회를 엿보았습니다. 하지만 라디오에서는 그의 노래는 거의 방송되지 않고 공연 섭외도 많지 않았습니다. 나는 정말 가수가 될 수 있을까? 무명의 서름은 깊어졌고 그의 마음속에는 점점 더 초조함이 쌓여갔습니다. 그는 고민했습니다. 이대로 한국에서 무명으로 남을 것인가? 아니면 새로운 기회를 찾아 떠나야 하는가? 그때 그에게 새로운 선택지가 주어졌습니다. 그는 새로운 기회를 찾아 미국으로 떠나기로 결심합니다. 당시 미국에는 한인 교포 사회가 형성되어 있었고 가수로서 활동할 무대가 있을지도 모른다는 기대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기대와는 달랐습니다. 미국에서 그는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했습니다. 가수로서의 활동보다는 생계를 위한 노동이 먼저였습니다. 미국에 왔으면 다 잘 살 줄 알았지? 그게 아니더라고. 그는 낮에는 식당에서 접시를 닦았고 때로는 자동차 정비소에서 일을 하며 돈을 벌었습니다. 한 번은 공사장에서 막노동을 하기도 했습니다. 언어도 익숙하지 않았고 아는 사람도 많지 않았습니다. 밤에 자려고 누우면 내가 여기서 뭐 하는 거지?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 낮에는 힘든 일을 하면서도 밤이면 한인들이 모이는 작은 공연장에서 노래를 불렀습니다. 한인타운에서 운영되는 작은 나이트클럽에서 마이크를 잡고 무대에 섰을 때 그는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그래, 나는 무대에 설 때 살아있음을 느껴. 그는 미국에서 노래하면서 더욱 깊이 있는 감정을 담아 부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삶의 고단함을 알게 되었고 그 경험이 그의 노래에 진정성을 더해 주었습니다. 몇 년 동안 미국에서 생활하며 그는 더욱 단단해졌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국으로 돌아갈 결심을 합니다. 나는 아직 해보지도 않은 게 많아. 이대로 포기할 수는 없어. 그의 진짜 이야기는 이제부터 시작이었습니다. 어느 날 그는 운명적인 곡을 만나게 됩니다. 한 유명 작곡가가 그를 찾아와 말했습니다. 대관 씨, 자네한테 딱 맞는 노래가 하나 있는데 불러볼 생각 있나? 그 노래가 바로 해 뜰 날이었습니다.
처음 멜로디를 들었을 때 그는 가슴이 뛰었습니다. 마치 자신의 인생을 그대로 담은 듯한 노래였습니다. 그는 그 자리에서 바로 노래를 불렀습니다. 목소리는 떨렸지만 감정만큼은 누구보다도 진실했습니다. 노래가 끝나자 작곡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 노래 자네 거야. 그렇게 해뜰 날의 녹음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는 이 노래가 자신의 운명을 바꿔놓을 것이라는 예감을 했습니다. 1975년 해뜰 날이 정식으로 발표되었습니다. 그리고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라디오에서 하루가 멀다 하고 해뜰 날이 흘러나왔습니다. 사람들은 이 노래를 듣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노래 가사처럼 힘든 시간을 견뎌낸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노래였습니다. 쨍하고 해뜰 날 돌아온단다. 꿈을 안고 왔단다 내가 왔단다. 슬픔도 괴로움도 모두 비켜라. 이 노래가 울려 퍼지는 곳마다 사람들의 마음속에도 태양이 떠올랐습니다. 순식간에 전국적인 히트곡이 되었고 송대관 씨는 단숨에 대한민국 최고의 가수가 되었습니다. 그를 알아보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났습니다. 길을 걸으면 사람들은 그를 향해 손을 흔들었고 어디를 가든 그의 노래가 흘러나왔습니다. 그 순간 그는 깨달았습니다. 드디어 내 꿈이 이루어졌구나. 그러나 성공이 주는 기쁨도 잠시 그에게는 새로운 도전과 시련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1975년 해뜰 날의 대성공 이후 송대관 씨는 단숨에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가수가 되었습니다. 전국 어디를 가든 그의 노래가 들려왔고 사람들은 그의 이름을 외쳤습니다. 송대관 씨, 한 곡만 불러주세요. 해뜰 날 들으면 힘이 나요. 방송국에서는 그의 스케줄을 잡느라 바빴고 신문과 잡지에는 그의 인터뷰가 연일 실렸습니다. 길거리에서는 그를 알아본 사람들이 몰려들었고 사인을 받으려는 팬들로 북새통을 이뤘습니다. 와, 진짜 송대관 씨다. 한 번만 악수해 주세요. 어릴 적 작은 무대에서 아무도 들어주지 않던 그가 이제는 전 국민이 사랑하는 가수가 된 것입니다. 그러나 성공은 기쁨만을 주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에게는 점점 더 바빠지는 스케줄과 감당해야 할 무게가 따라왔습니다. 그는 매일같이 공연과 방송을 위해 전국을 누볐습니다. 아침에는 라디오 생방송, 낮에는 TV 음악 프로그램 녹화, 밤에는 디너쇼와 콘서트 무대까지 소화해야 했습니다. 하루에 서너 개의 스케줄을 소화하는 것은 기본이었습니다. 때로는 서울에서 부산까지 하루 만에 이동해야 하는 날도 있었습니다. 매니저와 함께 좁은 승용차 뒷좌석에 몸을 웅크린 채 족잠을 자며 이동하는 일이 많았습니다. 대관 씨 이제 곧 부산 도착입니다. 공연 준비해야 합니다. 눈을 뜨면 또 무대였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마이크를 잡고 무대에 오르면 피곤함은 사라졌습니다. 수천 명의 관객이 환호성을 지르며 손을 흔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함께 불러볼까요? 그가 해뜰 날을 부르면 관객들은 일제히 따라 불렀습니다. 기나긴 밤을 지나 밝은 태양이 비추네. 사람들의 얼굴에는 희망과 감동이 가득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 그는 다시 힘을 낼 수 있었습니다. 그래, 내가 노래를 부르는 이유가 바로 이거야. 톱스타가 되면서 생활도 변했습니다. 예전에는 좁은 하숙방에서 생활했지만 이제는 좋은 아파트로 이사했습니다. 좋은 차를 타고 다니게 되었고 비싼 옷도 입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달라진 것은 그를 향한 사람들의 태도였습니다. 그를 반기고 환호하는 사람들이 많아졌지만 한편으로는 질투하고 험담하는 사람들도 늘어났습니다. 송대관, 운이 좋아서 뜬 거지. 해뜰 날 말고 다른 히트곡도 있어? 그런 말들을 들을 때마다 마음이 씁쓸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신경 쓰지 않으려 했습니다. 대신 더 열심히 노래해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는 더 많은 무대에 서고 더 좋은 노래를 부르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곧 그는 또 하나의 명곡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1978년 그는 새로운 노래를 발표했습니다. 그 노래가 바로 네 박자였습니다.
처음 이 노래를 받았을 때 그런 느낌이 왔습니다. 이 노래도 크게 성공하겠구나. 그리고 그의 예감은 적중했습니다. 네 박자는 해뜰 날에 이어 또 한 번 국민가요가 되었습니다. 쿵짝쿵짝 쿵짜자 쿵짝 네 박자 속에 사랑도 있고 이별도 있고 눈물도 있네. 한 구절 한 곱이 꺾어 넘을 때 우리네 사연을 담는 울고 웃는 인생사 연극 같은 세상사. 세상사 모두가 네 박자 쿵짝. 노래가 시작되면 관객들은 마치 주문에 걸린 듯 함께 박수를 쳤습니다. 결혼식장에서도 잔칫집에서도 회식 자리에서도 네 박자는 빠지지 않는 곡이 되었습니다. 인생은 네 박자. 쿵짝쿵짝. 전국이 네 박자 열풍에 휩싸였습니다. 그는 이제 명실상부한 트로트의 황제가 되었습니다. 성공과 명성을 얻었지만 바쁜 스케줄 속에서도 그가 가장 중요하게 여긴 것은 가족이었습니다. 그는 늘 가족을 최우선으로 생각했습니다. 아무리 바빠도 가족과의 시간은 소중하지. 그는 짧은 시간이라도 가족과 함께 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아이들이 보고 싶을 때면 무대가 끝나자마자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아이들을 안아주고 장난을 치고 평범한 아버지로서의 시간을 즐겼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평온한 시간도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그를 기다리고 있던 것은 예상치 못한 시련이었습니다. 1970년대 후반 송대관 씨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바쁜 가수 중 한 명이었습니다. 어디를 가든 그의 노래가 울려 퍼졌고 공연장은 사람들로 가득 찼으며 방송국에서는 그를 섭외하기 위해 경쟁을 벌였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승승장구하던 그의 인생에 처음으로 깊은 그림자가 드리워졌습니다. 바쁜 스케줄을 소화하면서도 그는 한 번도 무대를 걸은 적이 없었습니다. 아무리 피곤해도 아무리 아파도 그는 관객들 앞에서 최고의 무대를 보여주려 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부터인가 몸이 이상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목이 자주 쉬었고 피로가 풀리지 않았습니다. 조금만 걸어도 숨이 차고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그냥 피곤해서 그렇겠지. 조금만 쉬면 나아질 거야. 그러나 증상은 점점 심해졌습니다. 무대에서 노래를 부를 때 고음 부분에서 목소리가 갈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숨을 깊이 들이마셔도 가슴이 답답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결국 병원을 찾았습니다. 진단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송대관 씨 몸이 많이 지쳐 있습니다. 지금 상태로 계속 무대를 서면 큰일 납니다. 당분간은 절대 안정을 취해야 합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그는 멍해졌습니다. 무대를 쉬라니 그게 가능할까? 하지만 의사의 말처럼 몸이 점점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공연이 끝난 후 대기실에서 쓰러진 적도 있었습니다. 목이 쉬어서 제대로 노래를 부르지 못한 날도 있었습니다. 그는 고민에 빠졌습니다. 내가 정말 쉬어야 할까? 하지만 무대를 떠나면 사람들이 날 잊어버리는 건 아닐까? 그가 방송 활동을 줄이자 사람들의 반응이 달라졌습니다. 송대관 씨 요즘 왜 잘 안 보여요? 혹시 슬럼프인가요? 다른 신인 가수들이 인기가 많아지던데 자리를 내주려는 건 아니겠죠? 그는 그 말들이 무서웠습니다. 수많은 가수들이 쏟아지는 가요계에서 잠시라도 자리를 비우면 잊혀질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커졌습니다. 그래서 그는 몸이 아파도 무대에 섰습니다. 완벽하지 않더라도 노래를 부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무리한 강행은 오히려 더 큰 문제를 불러왔습니다. 무대에서 한 곡을 부르고 나면 숨이 가빠지고 컨디션이 좋지 않을 때는 가사조차 제대로 기억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정말로 쉬어야겠어. 그는 결국 몇 개월 동안 무대를 떠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 선택은 그에게 있어 가장 어려운 결정이었습니다. 그가 쉬는 동안 그의 곁에서 가장 큰 힘이 되어준 사람은 가족이었습니다. 여보, 조금만 쉬어요. 건강이 먼저예요.
아빠 우리랑 시간 좀 보내요. 요즘 너무 바빴잖아요. 그제야 그는 깨달았습니다. 그동안 자신이 가족과 함께할 시간이 거의 없었다는 것을. 성공을 위해, 팬들을 위해 앞만 보고 달려왔지만 정작 가장 소중한 사람들과 보내는 시간이 부족했습니다. 그는 오랜만에 가족들과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아이들과 놀아주고 아내와 함께 소소한 일상을 즐겼습니다. 노래만이 인생의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렇게 몇 달이 지나면서 그의 몸은 점점 회복되었습니다. 목소리도 점차 돌아왔고 예전처럼 가슴이 답답하거나 숨이 차는 일도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다시 결심했습니다. 이제 다시 무대에 서야겠다. 하지만 이번에는 조금 더 천천히 건강을 생각하면서. 그렇게 그는 다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그를 기다리고 있는 팬들을 위해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돌아오자마자 그를 기다리고 있던 것은 새로운 도전과 변화였습니다. 건강을 회복한 송대관 씨는 다시 무대에 섰습니다. 몇 달 만에 돌아온 무대였지만 팬들은 여전히 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가 마이크를 잡고 첫 소절을 부르자 객석 곳곳에서 환호성과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송대관 씨, 기다렸어요. 역시 우리 대관이 형님 최고야. 그 순간 그는 다시 한번 확신했습니다. 그래, 이 무대가 바로 내 자리야. 나는 평생 노래해야 해. 1980년대에 들어서면서 트로트는 새로운 전성기를 맞이했습니다. 과거에는 어른들의 음악이라는 이미지가 강했지만 이제는 젊은 층까지 트로트를 즐기기 시작했습니다. 송대관 씨도 그 흐름을 타고 더욱 활발한 활동을 이어갔습니다. 해 뜰 날과 네 박자가 여전히 많은 사랑을 받고 있었고 그는 새로운 곡을 발표하며 변함없는 인기를 이어갔습니다. 그 시절의 트로트 가수들은 국민적인 사랑을 받았습니다. 태진아, 나훈아, 남진 등과 함께. 그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트로트 스타로 자리 잡았습니다. 어디를 가든 그의 노래가 들려왔고 그가 출연하는 방송은 높은 시청률을 기록했습니다. 밤이면 전국의 나이트클럽과 디너쇼장이 그의 무대로 채워졌습니다. 오늘도 송대관 씨 공연이 매진이라네요. 역시 국민 가수야. 이 시기에 많은 사람들이 송대관 씨와 태진아 씨를 라이벌로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두 사람 모두 인기 절정의 트로트 스타였고 비슷한 시기에 활동하며 팬층이 겹쳤기 때문이었습니다. 언론은 두 사람을 비교하는 기사를 쏟아냈습니다. 송대관 vs 태진아, 진정한 트로트 황제는 누구? 두 사람의 라이벌전 끝은 어디인가? 하지만 정작 당사자인 두 사람은 경쟁보다는 서로를 응원하는 관계였습니다. 방송에서 만나면 농담을 주고받았고 무대 뒤에서는 서로를 격려하며 좋은 노래를 부르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대관이 형 요즘 신곡 준비하세요? 그럼 나도 이제 좀 새로운 거 해야지. 너도 신곡 잘 돼야 할 텐데. 형 먼저 히트 내고 계세요. 저도 뒤따라갑니다. 이렇게 유쾌한 라이벌 관계는 팬들에게도 큰 재미를 주었습니다. 둘이 함께 무대에 서면 분위기는 더욱 뜨겁게 달아올랐습니다. 자, 대관이 형님, 한 곡 같이 부릅시다. 좋지, 가자. 그들의 우정과 선의의 경쟁은 트로트 열풍을 더욱 키우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1990년대에 들어서면서 가요계는 급격하게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발라드, 댄스 음악이 인기를 끌면서 트로트의 입지는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젊은 가수들이 등장하며 세대 교체가 이루어지는 분위기였습니다. 방송국에서도 트로트 프로그램이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예전에는 주말 황금 시간대마다 트로트가 흘러나왔지만 이제는 젊은 가수들의 무대가 대부분을 차지했습니다. 송대관 씨도 그 변화를 실감했습니다. 트로트도 변해야 할까? 아니면 내 색깔을 지켜야 할까? 그는 고민했지만 결론은 하나였습니다. 나는 나만의 길을 간다. 그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트로트의 전통적인 감성을 지키면서도 새로운 스타일의 곡을 받아들이며 자신만의 음악을 이어갔습니다. 그 결과 그는 90년대에도 꾸준히 사랑받는 몇 안 되는 트로트 가수로 남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그에게는 또 한 번의 시련이 찾아오고 있었습니다. 송대관 씨는 1990년대까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트로트 가수로 활약했습니다. 그의 무대는 언제나 사람들로 가득 찼고 해 뜰 날과 네 박자는 여전히 전국 어디서나 울려 퍼졌습니다. 그가 출연하는 방송은 높은 시청률을 기록했고 그의 공연은 늘 매진되었습니다. 그러나 시대는 변하고 있었습니다. 1990년대 후반에 들어서면서 가요계의 흐름이 빠르게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발라드, 댄스, 힙합과 같은 장르가 인기를 끌면서 트로트의 입지는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예전에는 TV 음악 프로그램에서 트로트가 중심이었지만 이제는 젊은 가수들의 무대가 대부분을 차지했습니다. 트로트 가수들이 설 자리는 점점 줄어들었고 그의 출연 요청도 예전만큼 많지 않았습니다. 송대관 씨는 고민에 빠졌습니다. 이제 내 시대는 끝난 걸까? 나는 더 이상 무대에 설 수 없는 걸까? 그는 트로트 가수로서의 자존심을 지키면서도 새로운 시대에 맞춰 변화해야 한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나는 단순히 유행을 따라가는 가수가 아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가만히 있을 수도 없어. 어떻게든 이 상황을 이겨내야 해. 그는 변화를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트로트가 점점 사라지는 방송 무대 대신 전국 각지를 돌며 소극장 공연을 시작했습니다. 예전처럼 대형 무대는 아니었지만 그를 사랑하는 팬들은 여전히 남아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그는 새로운 도전에 나섰습니다. 노래뿐만 아니라 사업에도 도전하기로 한 것입니다. 가수 생활이 언제까지 지속될지 알 수 없었기에 그는 안정적인 미래를 위해 부동산과 엔터테인먼트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사업은 그가 예상했던 것처럼 순조롭지 않았습니다. 믿었던 투자자들이 약속을 어겼고 경영 경험이 부족했던 그는 점점 어려운 상황에 빠졌습니다. 이대로 가다간 모든 걸 잃을 수도 있어. 하지만 이미 많은 돈이 투자된 상황에서 쉽게 포기할 수도 없었습니다. 결국 사업은 큰 손실을 보며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그는 한순간에 많은 빚을 지게 되었습니다. 가수로서 성공했지만 한순간의 선택이 이렇게 큰 파장을 불러오다니. 경제적 어려움은 그의 가족에게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한때 여유롭게 살았던 그는 이제 생활비를 걱정해야 하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어느 날 그는 가족들에게 말했습니다. 미안하다. 내가 너무 욕심을 부렸어. 그냥 노래만 했어야 했는데. 그러나 가족들은 그를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아내는 그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는 여전히 함께 있어요. 돈보다 중요한 건 당신이 노래를 계속 부르는 거예요. 그의 아이들도 말했다. 아빠, 우리 괜찮아요. 아빠는 다시 일어설 수 있어요. 그제야 그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아무리 힘든 상황에 처해 있어도 그를 지켜주는 가족이 곁에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는 다시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그래, 다시 시작하자. 나는 무대에서 다시 일어나야 한다. 노래가 내 인생이니까. 무대에서 다시 일어서다. 그는 과거의 영광을 되찾기 위해 다시 무대에 섰습니다. 이제는 예전처럼 큰 공연장은 아니었지만 그를 기다리는 팬들이 여전히 있었습니다. 그는 작은 무대에서부터 다시 시작했습니다. 지방의 작은 극장, 이벤트 행사, 심지어 마을 잔치까지. 그를 부르는 곳이면 어디든 달려갔습니다. 여러분, 오랜만입니다. 이렇게 다시 노래할 수 있어서 행복합니다.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힘이 있었습니다. 노래가 시작되자 사람들은 박수를 치며 따라 불렀습니다. 쨍하고 해 뜰 날 돌아온단다. 꿈을 안고 왔단다. 내가 왔단다. 슬픔도 괴로움도 모두 비켜라. 안 되는 일 없단다. 노력하면은 쨍하고 해 뜰 날 돌아온단다.
그는 그 순간 다시 확신했습니다. 나는 무대에서 살아야 하는 사람이다. 어떤 어려움이 와도 나는 노래를 부를 것이다. 그리고 그는 또 한 번 기회를 맞이하게 됩니다. 2000년대 초반 트로트가 다시 주목받기 시작했습니다. 장윤정, 박현빈 같은 젊은 트로트 가수들이 등장하며 트로트의 새로운 바람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트로트가 다시 사랑받고 있어. 이 흐름을 타고 송대관 씨도 다시 방송에 출연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후배들과 함께 무대에 서며 여전히 건재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트로트는 사라지지 않아. 나는 여전히 이 무대를 지키고 있을 거야. 그는 다시 한번 대중들의 사랑을 받으며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트로트 가수로 자리매김했습니다. 이제 그는 더 이상 과거의 영광에 연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현재를 즐기며 노래할 수 있는 것 자체를 감사하게 여겼습니다. 나는 노래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하다. 그렇게 그는 또 한 번의 시련을 이겨내고 다시 무대 위에서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인생에는 아직도 풀어야 할 숙제가 남아 있었습니다. 송대관 씨는 수많은 시련을 이겨내고 다시 무대에 섰습니다. 사업 실패와 경제적 위기, 그리고 시대의 변화 속에서도 그를 지탱해 준 것은 단 하나, 바로 노래였습니다. 무대에서 마이크를 잡는 순간 나는 살아있음을 느낀다. 그는 자신의 위치를 다시 찾기 위해 쉼없이 노래를 불렀습니다. 방송 무대뿐만 아니라 크고 작은 행사장을 돌며 관객들과 직접 호흡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보며 말했습니다. 와, 송대관 씨 아직도 무대에 서네. 세월이 흘러도 목소리는 그대로야. 그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아직도 노래할 수 있는 힘이 남아있으니 저는 계속할 겁니다. 그러나 나이는 속일 수 없는 법이었습니다. 어느새 그는 60을 넘긴 나이가 되었습니다. 젊었을 때처럼 하루에 여러 개의 공연을 뛰는 것은 무리였습니다. 체력적으로도 힘들었고 예전보다 목소리도 빨리 피로해졌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나는 노래를 멈출 수 없어. 그는 자신의 페이스를 조절하면서도 꾸준히 무대에 섰습니다. 단지 예전처럼 바쁘게 활동하지 않을 뿐 그는 여전히 트로트의 황제로서의 자리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관객들의 환호를 받으며 무대를 내려오면 그를 맞이하는 것은 적막한 대기실이었습니다. 젊었을 때는 공연이 끝나면 스태프들과 술 한 잔 기울이며 이야기를 나누곤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다들 바빴고 무대를 마치면 그는 홀로 숙소로 돌아가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집에 돌아와 TV를 켜보면 화려한 조명 속에서 젊은 가수들이 무대를 장악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내 시대는 정말 끝난 걸까? 그는 가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바로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트로트는 시대를 초월하는 음악이야. 그리고 나는 아직도 이 무대를 지킬 수 있어. 그는 그날도 조용히 LP를 틀었습니다. 그가 처음 가수가 되고 싶다고 결심했던 그 시절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던 따뜻한 음악들이 방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젊었을 때는 일에 치여 가족과 함께할 시간이 많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는 가족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려고 했습니다. 아빠, 우리랑 여행 한번 가요. 그래, 이제는 시간이 좀 있지. 어디든 가자. 그는 아내와 자녀들과 함께 여행을 다니며 그동안 놓쳤던 일상의 소중함을 다시 느꼈습니다. 어느 날 그는 손자 손녀들과 함께 공원을 산책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한 중년 남성이 다가와 인사를 건넸습니다. 송대관 선생님, 저희 아버지가 선생님 노래를 정말 좋아하셨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까지도 해 뜰 날을 자주 들으셨거든요. 덕분에 힘든 시절을 버티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 말을 들은 순간 그는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아직도 그의 노래가 누군가에게 힘이 되고 있다는 사실이 그를 다시 한번 무대로 이끌었습니다. 그래, 나는 계속 노래해야 해. 이 노래가 누군가에게 위로가 될 수 있다면 나는 평생 노래해야 한다. 그는 후배 트로트 가수들에게도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장윤정, 박현빈, 홍진영 같은 젊은 트로트 가수들이 인기를 끌면서 트로트는 다시금 대중들에게 사랑받기 시작했습니다. 방송국에서는 트로트 특집 프로그램을 제작하기 시작했고 그는 후배들과 함께 무대에 서며 트로트의 부활을 몸소 실감했습니다. 선배님, 저는 어릴 때부터 해 뜰 날을 들으며 자랐어요. 선배님 노래 덕분에 트로트 가수가 되고 싶었어요.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그는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그래, 트로트는 절대 사라지지 않아. 이렇게 후배들이 이어가고 있잖아. 그는 후배들에게 조언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무대에서는 단순히 노래만 부르는 게 아니야. 관객들과 감정을 나누는 게 중요해. 트로트는 삶을 담은 음악이야. 내가 직접 살아보고 느낀 감정을 담아서 불러야 해. 그는 자신의 경험을 후배들과 공유하며 트로트의 전통을 이어가고자 했습니다. 70대가 되어서도 그는 여전히 무대에 섰습니다. 비록 예전처럼 활발히 활동할 수는 없었지만 그가 무대에 서는 날이면 여전히 팬들은 그의 이름을 외쳤습니다. 송대관 씨, 우리에게 해 뜰 날 한 번만 들려주세요. 그는 여전히 힘차게 노래를 불렀습니다. 쨍하고 해 뜰 날 돌아온단다. 꿈을 안고 왔단다. 내가 왔단다. 슬픔도 괴로움도 모두 비켜라. 안 되는 일 없단다. 노력하면은. 쨍하고 해 뜰 날 돌아온단다. 사람들은 눈물을 흘리며 그를 바라봤습니다. 정말 이 노래를 들으면 힘이 나요. 송대관 씨 덕분에 우리도 희망을 가질 수 있어요. 그는 이제 알았습니다. 내가 왜 평생 이 무대에 서 왔는지, 내가 왜 노래를 부르는지, 바로 이 순간들을 위해서였구나. 그는 여전히 빛나는 무대 위에서 그가 가장 사랑하는 노래를 부르고 있었습니다. 나는 끝까지 노래할 겁니다. 어느 날 한 기자가 그에게 물었습니다. 송대관 선생님, 이제는 좀 쉬셔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내가 무대에 설 수 없는 날이 오면 그날이 바로 내 마지막 날이겠지. 나는 끝까지 노래할 겁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마이크를 놓지 않을 겁니다. 그의 목소리는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그가 걸어온 길처럼, 그의 인생처럼, 그의 노래처럼 그의 결심은 단단했습니다. 그는 여전히 무대 위에서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었습니다. 송대관 씨가 갑자기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을 듣고 나는 며칠 동안 멍하니 라디오만 틀어놓고 있었습니다. 라디오에서는 연일 그의 노래가 흘러나왔습니다. 쨍하고 해 뜰 날 돌아온단다. 꿈을 안고 왔단다. 내가 왔단다. 슬픔도 괴로움도 모두 비켜라. 그 멜로디가 내 귀에 들어오는 순간 나는 참았던 눈물을 왈칵 쏟고 말았습니다. 대관 씨, 이렇게 갑자기 떠나면 어떡해요? 아직도 우리한테는 당신의 노래가 필요하다고요. 그의 노래를 들으며 내 인생을 살아왔고 그의 목소리에서 위로를 받았습니다. 그의 노래는 나에게 단순한 음악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내 삶의 일부였습니다. 나는 20대 때부터 노래를 좋아했습니다. 가난한 살림 속에서도 라디오만큼은 늘 곁에 두고 살았고 그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음악이 내 유일한 즐거움이었습니다. 어느 날 우연히 라디오에서 낯선 남자의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쨍하고 해 뜰 날 돌아온단다. 꿈을 안고 왔단다. 내가 왔단다. 슬픔도 괴로움도 모두 비켜라. 안 되는 일 없단다. 노력하면은. 쨍하고 해 뜰 날 돌아온단다. 그 순간 나는 무언가에 맞은 듯 멈춰 섰습니다. 어쩌면 내 인생을 노래하는 것만 같은 그 가사. 그 절실한 목소리에서 느껴지는 희망. 나는 바로 라디오의 볼륨을 높였습니다. 이 노래 도대체 누가 부른 거야? 라디오 DJ가 말했습니다. 오늘 소개할 곡은 신인 가수 송대관 씨의 해 뜰 날입니다. 이 노래가 지금 전국에서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그때부터였습니다. 나는 송대관 씨의 팬이 되었습니다. 나는 그의 음반을 샀고 그가 TV에 나오면 온 가족을 불러 모아 함께 보았습니다. 그가 부르는 노래 한 곡 한 곡이 내 삶의 배경이 되었습니다.
아이를 키우면서 남편과 싸우면서 외로운 밤을 지새우면서 나는 그의 노래를 들으며 힘을 냈습니다. 어려웠던 시절 그의 노래가 준 힘. 1970년대 후반 나는 힘든 시기를 보냈습니다. 남편의 사업이 실패하면서 우리 가족은 갑자기 빚더미에 올라앉았습니다. 집세를 내지 못해 작은 단칸방으로 이사를 해야 했고 나는 식당에서 설거지를 하며 하루하루를 버텼습니다. 매일 밤 피곤한 몸을 이끌고 집으로 돌아오면 나는 송대관 씨의 노래를 들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쿵짝쿵짝 쿵짜자 쿵짝 네 박자 속에 사랑도 있고 이별도 있고 눈물도 있네. 한 구절 한 곱이 꺾어 넘을 때 우리네 사연을 담는 어떤 날은 해뜰 날을 들으며 스스로를 위로했고 어떤 날은 네 박자를 들으며 힘을 냈습니다. 그래 인생은 네 박자라잖아. 쿵짝쿵짝 이 어려운 시절도 지나갈 거야. 그렇게 나는 노래를 들으며 버텼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마치 내 곁에서 말해주는 것 같았습니다. 괜찮아. 해는 다시 뜰 거야. 그 말을 믿으며 나는 버텨냈습니다. 나는 오랫동안 그의 팬이었지만 그를 실제로 본 적은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내가 사는 동네에서 전국 노래자랑 공연이 열린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출연진 명단을 보니 거기에 송대관 씨의 이름이 있었습니다. 뭐? 송대관 씨가 여기 온다고? 나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나는 기어이 표를 구했고 그날 공연장 가장 앞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무대 위에 송대관 씨가 등장했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들려오는 순간 나는 감격에 겨워 눈물을 흘리고 말았습니다. 그가 부르는 해뜰 날 한 소절 한 소절이 마치 내 인생을 위로해 주는 것 같았습니다. 공연이 끝난 후 나는 조심스럽게 대기실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용기를 내어 말했다. 송대관 씨 저는 오랫동안 팬이었습니다. 그는 환하게 웃으며 내 손을 잡아 주었습니다. 정말요? 고맙습니다. 제 노래가 힘이 되었다면 그보다 더 기쁜 일이 없네요. 그 따뜻한 손길을 아직도 잊을 수 없습니다. 그날 이후 나는 더 열렬한 팬이 되었습니다. 쨍하고 해뜰 날 돌아온단다. 뛰고 뛰고 뛰는 몸이라 괴로웠지만 힘겨운 나의 인생 구름 거치고 산뜻하게 맑은 날 돌아온단다. 쨍하고 해뜰 날 돌아온단다. 그 노래가 흘러나오는 순간 나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래 해는 다시 뜰 거야. 우리 가슴 속에서도 그가 떠났어도 그의 노래는 우리 곁에 남아 있습니다. 송대관 씨는 단순한 트로트 가수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대한민국 대중음악의 한 시대를 대표하는 인물이었고 수많은 사람들의 삶을 위로한 가수였습니다. 그가 남긴 노래들은 세월이 흘러도 변치 않는 감동을 주었고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사람들의 가슴 속에 남아 있었습니다. 그가 이룬 업적을 하나씩 되짚어 보면 그가 왜 트로트의 황제라 불렸는지 다시금 깨닫게 됩니다. 송대관 씨는 수십 년 동안 활동하며 수많은 히트곡을 발표했습니다. 그의 대표곡들은 단순한 인기곡을 넘어 세대를 초월해 사랑받는 국민가요가 되었습니다. 그의 대표곡들을 살펴보면 그의 음악이 왜 특별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1990년대 이후 대중음악의 흐름이 빠르게 변하면서 트로트의 인기가 예전만큼 높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송대관 씨는 트로트의 전성기를 끝까지 지켰습니다. 트로트가 설 자리가 줄어들어도 그는 계속 무대에 섰고 꾸준히 신곡을 발표하며 대중들과 소통했습니다. 그리고 2000년대 들어 트로트가 다시 주목받기 시작했습니다. 장윤정, 박현빈, 홍진영 같은 젊은 트로트 가수들이 등장하며 트로트가 다시 인기를 얻었습니다. 그는 후배 가수들과 함께 무대에 서며 트로트의 전통을 이어가는 데 큰 역할을 했습니다. 그가 없었다면 트로트가 지금처럼 대중적으로 사랑받을 수 있었을까요? 그는 트로트의 역사이자 살아있는 전설이었습니다. 송대관 씨는 후배들에게도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는 후배 가수들에게 늘 따뜻한 조언을 해주었고 자신이 걸어온 길을 솔직하게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트로트는 단순한 음악이 아니야. 그 안에는 우리 삶의 희로애락이 다 담겨 있어. 노래를 부를 때 내가 진짜로 느낀 감정을 담아서 불러야 해. 그의 조언을 들으며 많은 후배 가수들이 자신만의 스타일을 만들어 갔습니다. 태진아 씨와는 오랜 라이벌이자 친구로 함께했고 장윤정, 박현빈, 조항조 같은 후배들에게도 그는 언제나 존경받는 선배였습니다. 그가 후배들에게 전한 메시지는 단순했습니다. 진정성 있는 노래를 불러라. 그러면 사람들은 반드시 그 노래를 기억할 것이다. 그는 자신이 걸어온 길을 후배들에게 그대로 전해 주었습니다. 과거에는 트로트가 어른들의 음악이라는 인식이 강했습니다. 젊은 사람들은 트로트를 촌스럽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송대관 씨는 그런 편견을 깨뜨렸습니다. 그는 트로트를 현대적인 감각으로 편곡하고 무대에서도 젊은 감각을 유지하며 트로트가 대중적으로 더 널리 퍼질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가 있었기에 트로트는 특정 세대만의 음악이 아니라 모든 세대가 함께 즐길 수 있는 음악이 되었습니다. 송대관 씨는 대한민국 가요사에서 빼놓을 수 없는 인물입니다. 그가 남긴 기록들을 보면 그의 영향력이 얼마나 컸는지 알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트로트 대상 수상, 각종 음악 차트 1위 기록, 전국 투어 콘서트 매진 행렬, 수많은 후배 가수들에게 미친 영향. 그는 단순한 인기 가수를 넘어 대한민국 가요계의 큰 별이었습니다. 그의 노래는 영원하다. 송대관 씨가 우리 곁을 떠났어도 그의 노래는 영원히 남아 있습니다. 어느 장소에서든 어떤 세대에서든 그의 노래는 여전히 사랑받고 있습니다. 그가 남긴 유산은 단순한 노래가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의 삶과 희망 그리고 감동입니다. 송대관 씨는 떠났지만 그의 음악은 절대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송대관 씨가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이 전해진 날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마치 가족을 잃은 것처럼 가슴 한쪽이 무너지는 기분이었습니다. TV에서는 그의 생전 무대를 다시 틀어주고 있었고 라디오에서는 그의 노래가 연이어 흘러나왔습니다. 쨍하고 해 뜰 날 돌아온단다. 쨍하고 해 뜰 날 돌아온단다. 꿈을 안고 왔단다 내가 왔단다. 슬픔도 괴로움도 모두 비켜라. 안 되는 일 없단다 노력하면은. 쨍하고 해 뜰 날 돌아온단다. 그가 떠났다는 것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힘있고 밝던 사람이 무대에서 마이크를 쥐고 관객들에게 웃으며 노래하던 사람이 이제 더 이상 볼 수 없다는 것이 실감이 나지 않았습니다. 나는 창가에 앉아 멍하니 그가 남긴 노래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우리 곁을 떠났지만 정말 사라진 걸까? 전국에서 울려 퍼지는 그의 노래. 그가 떠난 후 대한민국 곳곳에서 그의 노래가 울려 퍼졌습니다. 추모 방송이 연일 이어지고 트로트 후배 가수들은 그의 노래를 다시 부르며 그를 기리는 무대를 꾸몄습니다. TV 뉴스에서는 사람들이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송대관 씨 노래를 들으며 힘든 시절을 버텼어요. 그의 노래를 들으면 이상하게 마음이 편안해졌어요. 이제는 그 목소리를 더 이상 들을 수 없다고 생각하니 너무 슬프네요. 공원 한쪽에서는 거리 공연을 하던 가수가 그를 추모하며 해 뜰 날을 부르고 있었습니다. 이 노래를 들으면 힘이 나죠. 송대관 선생님처럼 멋진 가수가 되고 싶습니다. 젊은 가수들도 나이 든 사람들도 그의 노래를 부르며 그를 기억했습니다. 그리고 나는 깨달았습니다. 그는 떠났어도 그의 음악은 여전히 살아있다는 것을. 트로트의 황제 그가 남긴 것들. 그는 단순한 트로트 가수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대한민국 대중음악의 한 시대를 이끌어간 사람이었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희망과 위로를 주었던 예술가였습니다. 그가 남긴 유산은 단순한 히트곡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보여준 음악에 대한 열정,
무대 위에서의 에너지 그리고 노래를 통해 사람들에게 전한 따뜻한 메시지. 이 모든 것이 그를 영원한 트로트 황제로 남게 했습니다. 그가 없었다면 트로트가 지금처럼 대중적으로 사랑받을 수 있었을까요? 그는 트로트의 맥맥을 이어갔고 후배들에게 길을 열어주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가 떠난 후에도 우리는 여전히 그의 노래를 듣고 있습니다. 팬들이 보내는 마지막 인사. 그의 연결식 날 전국에서 모여든 팬들이 마지막 인사를 하러 찾아왔습니다. 누군가는 해뜰 날이 적힌 작은 현수막을 들고 있었고 누군가는 조용히 눈물을 훔쳤습니다. 어떤 할머니는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젊었을 때부터 송대관 씨 노래를 들으며 살아왔어요. 이제 그 목소리를 다시 들을 수 없다고 생각하니 너무 마음이 아프네요. 어떤 남성 팬은 그의 사진을 가슴에 품으며 말했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까지 늘 송대관 씨 노래를 들으셨어요. 아버지가 가장 좋아했던 가수였거든요. 오늘 아버지를 대신해서 마지막 인사를 하러 왔습니다. 팬들에게 그는 단순한 가수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인생 한 부분을 차지했던 가족 같은 존재였습니다. 며칠 후 TV에서는 송대관 씨를 기리는 추모 콘서트가 열렸습니다. 그를 존경하던 후배 가수들이 한 명씩 무대에 올라 그가 남긴 노래를 부르며 그를 추모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송대관 선배님의 노래를 부를 수 있어 영광입니다. 무대 위에는 해뜰 날 네 박자 차표 한 장 등 그의 대표곡들이 연이어 불려졌습니다. 노래를 부르던 가수들은 눈물을 참지 못했고 관객들도 함께 울며 그의 노래를 따라 불렀습니다. 인생은 네 박자 쿵짝쿵짝. 그의 음악이 끝나는 순간 무대 위 스크린에는 그의 생전 무대 모습이 비춰졌습니다. 밝게 웃으며 노래하던 그의 모습. 관객들에게 손을 흔들던 그의 모습. 그리고 마지막 멘트. 여러분 늘 건강하세요. 앞으로도 계속 좋은 노래로 찾아뵙겠습니다. 그 화면이 사라지자 관객석에서는 흐느끼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는 떠났지만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사람들의 마음속에 남아 있었습니다. 송대관 그는 우리 곁에 남아 있다. 나는 요즘도 가끔 라디오를 켭니다. 그리고 그의 노래가 흘러나오면 조용히 따라 부릅니다. 쨍하고 해뜰 날 돌아온단다. 쨍하고 해뜰 날 돌아온단다. 꿈을 안고 왔단다 내가 왔단다. 슬픔도 괴로움도 모두 비켜라. 그 노래를 들을 때마다 나는 마치 그가 여전히 우리 곁에 있는 것 같은 기분이 듭니다. 그의 노래를 들으며 힘든 시절을 견뎠던 기억이 떠오릅니다. 그가 전해 주었던 희망과 용기가 떠오릅니다. 나는 이제 확신합니다. 그는 떠난 것이 아닙니다. 그의 노래와 함께 그의 마음은 영원히 우리 곁에 남아있을 것입니다. 송대관 씨, 당신의 노래 덕분에 우리는 살아갈 힘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당신의 노래와 함께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영원히 기억하겠습니다. 오늘도 누군가는 그의 노래를 들으며 하루를 시작하고 누군가는 그의 노래를 들으며 하루를 마무리합니다. 그가 떠난 빈자리는 크지만 그의 노래가 남긴 따뜻함 덕분에 우리는 여전히 그의 존재를 느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계속 그의 노래를 부를 것입니다. 쨍하고 해뜰 날 돌아온단다. 쨍하고 해뜰 날 돌아온단다. 꿈을 안고 왔단다 내가 왔단다. 슬픔도 괴로움도 모두 비켜라. 안 되는 일 없단다 노력하면은. 쨍하고 해뜰 날 돌아온단다. 그가 사랑했던 무대 위에서 그가 남긴 노래와 함께 우리는 오늘도 그를 기억합니다. 송대관 씨, 당신은 영원한 우리의 가수입니다.